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0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내용이 많은데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이따가 어딜 좀 가야 돼가지고 아무튼 하는 데까지는 하고요. 제가 일단은 준비한 자료는 되게 많은데 안 되면 나머지는 또 내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그 한 분이 이오플로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그 라이브 할 때. 그래서 이오플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거래 정지 상태죠. 아마 이게 그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이제 당뇨 관련해 가지고 인슐린 패치 그걸로 좀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 이게 영업 정지 지금 받은 거죠. 소송 때문에 미국에서 경쟁사가 소송 걸어 가지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거래가 좀 정지돼 있고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원래 인수하기로 했고 공개 매수까지 한다고 했죠. 3만 원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주가 급등했다가 이제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고 다만 이제 25일까지 그러니까 그때도 물어보신 분이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25일까지는 저 메드트론이 결정을 해야 된대요. 거래를 종료할 거냐 아니면 더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공개 매수 그대로 할 거냐 연장하면서 거래 종료하면 그냥 이제 M&A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텐데 그건 이제 메드트로닉이 아직까지 해지 관련한 회사의 논의는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거래 해지 요건도 아니고 다만 이제 워낙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일단 아마 다음 주에 한번 그 뉴스는 좀 체크해 보시고 회사로도 꼭 전화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유한양행, DLENC, 기아, 크래프톤, LG화학, SNS대, KTNG, 원익QNC는 2개나 있고 텔렙시스, TNL, NC소프트, JVM, SBS 정말 많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좀 한 번씩은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 일본에 입이된 미국의 노동시장 좀 둔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유가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조선 2가지 있고 2차 전지, 화학, 굴삭기 그 다음에 어제 하려고 했는데 로봇 전쟁 요거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리즈인데 이게 1편이고 메리츠에서 요새 정말 대단한 자료를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메리츠의 제가 이거 원본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아무튼 이제 한번 근데 일단은 한번 좀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에너지. 근데 요 에너지 밑에 있는 기업들이 요거예요. 미국의 요게 ESS입니다. 그래서 플루언스, 서진 시스템, YN텍, 이렌텍, 아모그린텍 이거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예전에 한번 기억나세요? 제가 ESS 편 한번 함께 배우기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 시간이 될진 모르겠네요. 아무튼 해보는 데까지는 빨리 한번 진행을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0월 19일 아침에 7시래요. 한국 시간. 그래서 마리포사라는 시험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임상 결과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게 MPFS입니다. 무진행. 그러니까 이제 이 폐암이죠. 폐암이 진행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생존하는 그런 이제 기간인데 이게 타그리소랑 경쟁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죠. 수치가. 그래서 개선 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지켜보시고 이것만 된다면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성공해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한국도 좀 갖기를 기대를 한번. 그러니까 기술 수출한 이제 제품인데
이거 이제 존슨앤존스가 이제 그 아마 갖고 있죠. 요 아마 판권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요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는 이제 유한양인가 오스코텍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아침 7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DLNC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내년에 실적 굉장히 좋아진다는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60% 이상 증가하고 뭐 수년금 많은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도 굉장히 단단하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올해 뭐 착공이 적은 건 좀 아쉽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워낙 빠져서 좀 저평가돼 있고, 25년부터는 또 백현 마이스 프로젝트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2.4조 정도 이제 담당을 하는데 25년부터 실적 반영되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선 계속 지금 공급 늘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호적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DLNC도 긍정적인 좀 의견이고요. 기아는 이제 하이투자의 조희승 연구원님이 3분기 영업이익 뭐 실적은 걱정할 게 없고요. 다만 리콜 들어가서 일부 품질 비용 발생은 해서, 다만 이 부분은 작년과 다른 게 작년에는 엔진 평생 보증은요 계속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추가될 수도 있는데 이건 일회성이라고 하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나와서 제대로 팔려야 돼요. 그래서 기아가 원래 전기차에서 돈 벌거든요. 근데 좀 마진은 더 낮아지겠지만 중국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지금은 같이 줍니다. 배당만 7% 나와요. 퍼 3.5배. 근데 여기에 전기차가 내년에 붙어주면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은 있어요. 근데 다만 재미는 없어요. 왜냐, 아직 성장을 보여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가치주로 생각하시되 내년에 전기차 성과 나오면 이제 성장주가 될 수는 있다. 그건 이제 기아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석 연구원님의 그 크래프톤 자료인데 사실 이게 오늘 125페이지 자료예요. 게임 아직 다도 못 읽어봤어요.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것도요 사실 읽은 거지만 이거 말고도 안 읽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보고서가 쏟아지는지 아마 하루에도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예. 뭐 아마 24시간 읽어도 못 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데 어쨌든 크래프톤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어서 토픽이죠. 그리고 AI가 게임에 도움이 된다. 지금 게임주 아무도 관심 없죠. 뭐 그냥 아예 버리는 거고 누구도 좋다는 얘기 안 하고. 근데 저는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이 이미석 연구원님이 이런 보고서 쓰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예, 좋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게임을 바꿀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크래프톤을 좋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올린 배경은 내년에 모바일 매출액이 증가할 것 같다. 이게 좀 배경이, 주가 워낙 바닥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표 주가 올린 건 좋은 거예요. 설사 틀린다 해도 주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예. 반영도 전혀 안 돼 있고, 사실 크래프톤은요 또 의견이 엇갈려요. 또 어떤 애널리스트분은 뭐 그렇게 아주 높게 평가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민석 연구원님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란 게임으로 유명한데 전 세계 게임 매출 2위예요. 이 배틀그라운드가 엄청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나온 지 꽤 되니까 이제 뭐 새롭지는 않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3분기 매출액은 3% 정도 증가해서 6개 분기만 성장할 것 같고, 인도 서비스 중단됐다가 이제 올해부터 재개됐는데 작년 이제 중단 전보다 중단 그 직전 당시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고요. 생성 AI 도입을 했대요. 저는 많은 회사들이 AI 다 도입할 거로 봐요. 안 하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확 줄여줍니다. 특히 게임 회사들은 AI가 진짜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러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이게 캐릭터 만들고 할 때 그게 사람이 직접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AI가 하면은 그냥 10원 단위밖에 안 된대요. 물론 이제 거기에 리터치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쓸 것 같고, 이미 크래프톤은 이걸 도입을 해서 게임도 만들었대요. 푼다 AI 버전. 이게 AI가 스테이지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개인형 게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게임도 이제 맞춤형. 그러니까 생성형 AI 시대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뭔가 감은 안 오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또 쓸만한 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여러분의 비서가 한 명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초입에 우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AI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보고서 읽고 책도 지금 매일 좀 책 하나 읽고 있거든요. AI 책도. 그래서 거기서 계속 아이디어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AI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에 저는 정말 큰 투자 기회 있다 이렇게 여전히 보고 있고, 어쨌든 생성의 AI를 쓰게 되면 그 일러스트를 수작업으로 하면 수십만 원인데 장당 수십 원에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리터치 비용은 좀 들겠지만 기존 작업보다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게임에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저번에 오도비 알려드렸죠. 오도비가 파이어플라이라 그래가지고 포토샵 이용해서 텍스트만 치면 그림 그려주고, 예, 이거 진짜 엄청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게임에도 도입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의 표지를 자기가 직접 그렸대요. 저 미드전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게임 캐릭터를. 아니 이분이 뭐 그쪽 전공자도 아닐 텐데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그런 시대래요 지금 생성의 AI로. 그래서 유비소프트가 3월에 NPC들의 그리고 음성 있죠. 게임 안에 음성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성우들이 하거든요. 근데 AI가 생기면 성우의 목소리만 따와서 성우들이 녹음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소리를 따온대요. 목소리만. 그럼 그거를 생성 AI가 자기가 그냥 학습을 해서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운드 제작 비용도, 음성 제작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버려요. 그런 게임사들의 실적은 확실히 더 좋아지겠죠. 이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거고, 오픈 AI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아까 뭐 미드저니, 예, 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어플라이, 여기가 오도비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게임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도 이렇게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의 AI에 대한 확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뭐 낮춰도 이제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 뭐 이미 주가는 빠져 있고 도요타 양극재 공급하고 모로코의 LFP 양극재 공장 증설한대요. 그러니까 LFP로도 가겠다는 거고, LG엔솔 중국 공장, 애리조나 이쪽에 ESS 있죠. 전기차 말고 이쪽으로도 이제 투입을 한다. 그래서 아직 실적은 좋아지기 어려운 게 양극재 회사들은 리튬 가격이 올라야 돼요. 바닥은 찍었는데 좀 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고 내년에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거니까 이제 LG화학도 여기서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SNS텍은 EUV 회사죠. EUV 펠리크. 이거 SNS텍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함께 배우기, 제가 반도체 목록에 들어가시면 EUV라고 있어요. 요거 우리 공부한 적 있죠.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공부 끝납니다. 그냥 아시죠? 그걸로 공부하시고, 제가 여기서 뭐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펠리클은 저 EUV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포토 마스크를. 그래서 EUV 수위를 올려주는 핵심 부품인데 일본의 호야가 거의 독점인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SNS텍하고 FST가 서로 경쟁하듯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품화는 끝났는데 전방 고객사가 지금 가동률이 안 나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업황은 내년엔 좋아지니까 진입하겠죠. 그리고 EUV 펠리클은 이 마스크를 보호하는 장비거든요. 부품인데 이걸 또 마스크도 직접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건 25년도인데 훨씬 시장도 그러니까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텍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이것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기업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염두에 두실 건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기대감만 가지면 안 돼요. 반드시 수주를 하고 공급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추세적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엔진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내용은 별로 안 좋던데요. 제가 봤을 때. 실적도 그냥 그저 그렇고, 전자담배 쪽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걸로 좀 나와 있고, 원가는 상승하고, 건기식이 쪽 홍삼 이것도 예상보단 그렇게 뭐 이익도 소폭 역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까지도 실적은 노이즈가 있는데, 근데 주가 요즘에 좋죠. 왜 그러겠어요? KT엔진을 우리가 성장주로 생각 안 하죠. 뭘로 얘기? 그러니까 KT엔진 투자하시면 대부분 뭐예요? 배당, 주주환원, 자사주 소각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무조건 이익 는다고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이제 주주 환원. 근데 다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은 못해요. 성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번에 KTNG가 옛날에 10만 원 근처 갔을 때 좀 제가 그냥 줄여야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땐 정말 뭐 그때 거의 한 10만 원 근처 갔을 때는 9만 원, 뭐 10만 원 갔을 때는 일단 그때 주주 환원 그 뭐였죠? 뭐 주주 행동주의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오버슈팅이었고 다시 8만 원 초반까지 와버렸죠. 8만 5천 원 이하는 또 굉장히 좋은 매력이 있어요.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요 또. 근데 그럴 때는 또 배당 그러니까 안 가면 배당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주가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가 또 배당 수익률보다 넘어섰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한 6% 나오거든요. 근데 한 10%도 한 이익 났다. 그럼 또 챙기셔도 돼요. 이거 가지고 뭐 장기 투자해서 뭐 2차 전지처럼 나 몇 배 벌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아셨죠? 그러니까 안 되면 배당 받으시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익 났으면 현금화해서 현금 갖고 계시고 또 급나가면 또 들어가셔서 또 배당 노리고 안 가면 배당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통신, 은행, 보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KTNG 같은 거 보통 고배당 회사, 뭐 제일기획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서 급락할 때 투자하면 굉장히 좋아요. 급락을 오히려 노리는 게 좋죠. 예, 1년에 한두 번은 급락하니까 그럴 때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주가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오르면 정리. 예, 그런 전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단 유의하실 건 지금처럼 이렇게 오를 때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때는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주가 급락기를 이용하자. 예,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원익QNC 오늘 두 군데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 이거 하나투자증권이고요. 4만 실적은 3분기는 안 좋은데 아마 4분기부터는 조금 개선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내년엔 감산이 조금 축소되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부품이죠. 쿼츠, 뭐 소모성. 예. 그리고 반응기 아세요? 이거 우리 한번 디퓨전 공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디퓨전 공정 반도체 함께 배우기 그거 또 보세요. 거기 보면 원익QNC 얘기 나오고 반응기가 딱 나옵니다. 증착 공정에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전공정 회사다 보니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업황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이제 그 내용이고 원익QNC도 신한투자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목표주가 43,000원이고 4분기 반등 기대한다. 예, 실적은 좀 올해 안 좋지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선방했다. 비메모리 시장도 진출한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텔랩칩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AP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우기에서 배웠죠. 텔랩칩스 기억나세요? 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래서 차량용 MCU 개발하는 이제 기업이고 차량용 반도체죠.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AP 어플리케이션이나 오디오 카메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아무튼 그 반도체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반도체는 가온칩스가 맡아가지고 삼성에 넘기면요 삼성이 만들어줍니다. 그 사피온 IP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용 칩도 지금 개발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용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용까지도 요거 만들면 굉장히 이제 회사의 레벨업 하겠죠. 예. 그리고 이 존 방식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부품마다 ECU 같은 반도체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나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자동차들은 이제 구역을 딱 정해서 몇 개밖에 없어요. 거기로 칩을 모으죠. 아니 그 부품들의 기능을 이제 통합시키죠. 그래서 이 몇 개 안 되는 그 통합 칩들이 이 자동차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되는데 그럴 때 또 수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주가 견조하고요. 2분기 실적도 좋았고 다만 3분기 실적은 한 번 더 확인은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NL은 주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 목표 주가 낮춘 거는 주가도 좀 빠져 있고 실적 추정치 조금 하회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은 좋은데 올해 상반기에 미국 재고를 좀 많이 쌌다 보니까 하반기가 이제 좀 물량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선 하반기가 좀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저 C&D라는 이제 유통회사거든요. 여기에 선제적으로 재고를 좀 이게 준 거죠. 예.
근데 유럽은 어쨌든 좀 좋아지는데 미국 쪽이 좀 부진한데 다만 작년 대비하면 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대비로는 부진하지만 작년 대비로는 또 40%는 성장했어요. 그래서 실적 우려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선제적 재고는 오히려 내년 초 가면 또 해소된다. 또 4분기에는 미국의 그 C&D향 공급 물량이 24년에 늘어날 걸 대비해 증설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도 8배로 저평가돼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주가가 한번 올해 많이 올랐었잖아요. 한번 그 상황에서 하반기가 좀 상반기보다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좀 부진했다. 그래서 계속 실적 체크하면서 이번 3분기도 실적 보면서 일단 대응을 하시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NC는 너무 안 좋았지만 오늘은 좋았죠. 목표 주가 34만 원 유지하고 있고 실적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리니지 M 매출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리니지 2M, 리니지 W는 하향되지만 리니지 M만큼은 또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다진 거예요. 또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신작 나왔지만 아직은 좀 미미하고 제일 기대하는 게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아마 12월에 나오는데 유저들이 제발 과금 요소 좀 줄여라. 기존 게임처럼 하지 마라. 자동 전투하지 마라. 리니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럼 매출은 줄겠지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리니지 같은 게임만 만들어서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바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돈을 떠나서 그래서 경영진들의 각성이 절실하고 너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봐도 NC가 너무 리니지에 안주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방심한 것 같아요. 트렌드 변화에도 노력을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콘솔 게임이라든가 앞으로 뭐 닌텐도 마리오 같은 IP 만들어야죠. 게임 회사라면. 예, 그런 쪽에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생성의 AI도 도입해서 비용도 줄이고 예, 예. 뭐 저는 NC가 그래도 국내 또 선도 업체 아닙니까?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NC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언젠간 또 회복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 경영진들이 각성하고 열심히 더 일해 주시고 회사를 체질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택진 대표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주주나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회사 어떻게 경영하겠다. 예. 저번에 비싼 뭐 연봉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좀 나와서 밝혀야죠. 예, 얘기를 명확하게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지. 예. 그리고 네오웨이즈가 이번에 피해 거시 출시해가지고 오늘 이제 주가 좀 부진했다고 오늘 폭등했는데 100만 장 이상 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콘솔형 게임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 방향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좋아하면 진짜 훅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제 더 나쁠 건 없어요. 뭐 여기서 더 이상 나쁠 건 없죠. JVM은 이제 로봇 팔이 달린 그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매출에 잡힐 것 같고요. 유럽 시장 진출 여전히 뭐 실적도 괜찮고 예, 다만 이제 3분기보다 4분기가 좋대요. 3분기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4분기를 좀 기대하시면 되겠고 퍼는 12배.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3분기 실적을 체크해 보시고 SBS는 목표 주가 43,000원 유지했고 연간 800억대 이익인데 올해는 600억으로 줍니다. 왜? 광고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회복될 것 같고 디즈니의 연간 4편 드라마 공급, 넷플릭스 또 드라마 자회사랑 그 이 드라마 유통하는 컨텐츠 허브 있죠. 이걸 합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500억의 현금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호재고 다만 이제 광고 때문에 그래요. 광고 시장이 좀 역성장하는 게 주가에 좀 부담이죠. 그러나 시즌제도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저평가돼 있고 기본적인 이익 체력도 뛰어난 기업이니까 저는 계속 드라마 쪽에서는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다 안 좋아요. 지금 드라마 제작사부터 뭐 방송 그러나 게임과 똑같습니다. 더 나쁠 게 있을까 여기서. 다 알려진 악재인데 그래서 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조금 시간과 함께 기다리시면 되겠고 요거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아마 들어보시면 계죠.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웨이퍼 상부 하부에 이 패턴이 있거든요. 이걸 정렬해 주는 장비예요. 검사하는 거 그게 뭐가 서로 좀 핀트가 어긋났나 이런 거 해주는 건데 10월 6일 날 21억 규모의 삼성전자양
웨이퍼 레벨 패키지 이제 검사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 검사 장비죠. 이제 웨이퍼 패키지, 그러니까 웨이퍼 상에서 패키지라는 거예요. 보통은 자른 다음에 포장을 하죠, 칩을. 근데 이제 보통 웨이퍼 레벨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TSMC가 이거 해가지고 아이폰 납품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웨이퍼에서 자르지 않고 그 웨이퍼 자체를요 그 상태로 패키징을 해버려요. 이제 그때 검사하는 장비를 수주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휘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웨이퍼를 패키징할 때 웨이퍼가 휘어질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온도차 때문에 이게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보는데 원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제 검사하는 장비예요, 검사. 이 휘어지는 거를 좀 이제 막아주는 장비 만드는 회사가 테스죠. 테스가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검사해주는 장비, 이렇게 알려져 있죠. 뒤틀림 현상을 방지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검출 속도를 또 높였다고 하네요. 웨이퍼의 이동 없이. 기존 제품들은요 장비는 속도가 느린데 얘선 좀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정 장비, 기존의 주력 장비도 내년 1분기에 업그레이드한 버전도 나오고.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휘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런 것들을 검사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적자 기업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실적을 좀 확인하시고 무턱대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숫자가 좀 아쉬워요. 예, 실적은 아직 적자라는 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비대는 이제 그 플립칩 BGA 만드는 기판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그 기판, 그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전방 산업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AI 쪽은 좀 좋고, 그 다음에 주로 인텔에 많이 공급을 한대요, 서버 쪽. 근데 인텔이 새로운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수혜가 예상되고, 또 칩넷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기판에 여러 가지 칩들을 쪼개서 넣는 건데, 이게 각기 다른 데서 나오는 칩들을 합치다 보니까 비용 대비 성능을 하나에 합치면서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수율도 올릴 수 있고 대면적화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AI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하반기에 강마, 하반기에 오노, 24년도, 25년도 각각 신공장 건설하는데, 하나는 인텔, 하나는 엔비디아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 하나는 좀 엔비디아 포함해서 여러 고객들에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PC나 이런 것도 여전히 부진하지만 PC는 내년부터는 좀 개선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나쁠 게 없고요. 4분기 인텔이 또 신제품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제 기판 쪽이 좀 안 좋았지만 이비덴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기판도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대덕전자, 삼성전기가 경쟁사잖아요. 이쪽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아무튼 좋은 쪽으로 좀 갔으면 내년에 PC, 서버 뭐 다 안 좋은데 내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이런 서버용은요 엄청 커요, 이 기판이. 그래서 이 기판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좋은 건데 서버 쪽도 살아나지 않을까. 예, 인텔의 이런 신제품들이 나온다면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 둔화 징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메리츠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워커 어드저스트먼트 앤 리트레이닝 노티피케이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고용주들이 그러니까 고용자가 근로자들과 정부에게 대량 해고하기 전에요. 대량 해고할 때 만약에 2달에서 석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대요. 그걸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준에서는 이거를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고용지표 예측에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는 건 뭐죠?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실제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근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해서 고용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고용이 둔화돼야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립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꺾여요. 그래서 소비도 이미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소비 둔화 나오고 있고, 고용까지 둔화되는 건 데이터상으로 명확하게 보인다면 미국 소비주보다는 미국 투자 사이클, 기술주나 성장주가 유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 고용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고용이 나빠지는 거는 증시에 그렇게 나쁘게 볼 요소는 아닙니다, 사실.
금리를 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미국 금리가 지금 거의 피크아웃이구나. 더 오르기 어렵겠구나. 예. 그럼 저걸 보면서 미국 국채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죠.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미국 금리가 더 못 오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채권 투자해서 수익 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방향성을 보는 거죠. 저런 지표들을 보면서. 그 신한투자 이제 노동길 연구원님은 제조업 좋아진다. 서비스업은 안 좋아져도 이거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미국의 소비는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조업은 바닥 찍고 돌리고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 긴장이 조성되면 유가 오르잖아요. 이 공급 측 유가죠. 중동에서 생산이 줄거나 뭔가 이란이나 이런 데서 공급 줄여버리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중동 전쟁 이런 거 났을 때 한국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팔아버렸대요.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공급 측 이슈 때문에 유가 폭등했을 때 외국인 주식 얼마나 팔아버렸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스라엘과 이쪽 하마스 간의 이런 이제 리스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유가는 어쨌든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측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급감해가지고 공급 측에 뭔가 이슈가 발생한 건 좋은 게 아니다. 예. 그 공급 측 상승 압력은 지금 90년 이후로 가장 높대요. 그러니까 절대 좋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돼요. 이런 이슈들이. 그래서 항상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이런 거 나오면 팔았는데, 다만 이제 변곡점이 언제냐 그러면 공급치 요인이 언제 정점 통과할 것 같냐, 요걸 좀 봐야 되는데,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간 전면전으로만 비하지 않으면 1, 2개월 내에 정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일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잖아요. 뭔가 좀 성과만 있다면 유가 공급 측 요인도 완화되겠죠.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란이 들어와서 진짜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증시는 저 밑에 2,400을 깨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우리가 그것까지 예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고,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좋은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좀 이번 전쟁 사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은 제조업 지수는 돌리고요. 서비스업은 좀 꺾일 것 같고, 근데 미국은 소비 국가니까 GDP 성장률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성장이 둔화된다는 건 금리를 또 낮추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 공급 측 요인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주식. 특히 작년 전쟁 났을 때 기억나시죠? ISM 제조업 지수도 이게 공급 측 요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꺾여버리죠. 예. 그러니까 유가는 떨어지면 좋아요. 아무튼 근데 전쟁 리스크 때문에 유가 오르는 건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게 좀 꺾이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 조선은 24년이 기대된다. DS투자증권 양익모 연구원님이 조선업의 특성상 계약에서 인도까지 3년이 걸린대요. 근데 현재 운임이 상승하고 있거나 단기적으로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선주들이 예상을 하면 중고선 거래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운임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 2달 만에, 야, 저거 운임 올라가는데 나는 배가 없어요. 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발주를 해요. 3년 후에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고 선박을 거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중고선은 친환경 선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 들어가면 쓸 수가 없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고선 매입, 그래서 요새 중고선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신조선가 올라가는데 중고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 이제 선박 규제 이슈 때문이죠.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또 아마존 이케아도 그 친환경 컨테이너선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업체들도 컨테이너선 바꾸란 얘기죠. 예. 그런데 존 프레드릭센이라는 노르웨이의 유명한 선박왕은 중고 원유 운반선 사버렸어요. 베팅을 한 거죠.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걸 사버렸겠어요. 무조건 단기에 운임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옛날에 컨테이너선 운임이 올라와서 HMM도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컨테이너선 발주가 엄청 늘었어요. 사실 올해도 많이 늘었고, 올해도 좀 연초부터 있었고, 이거는 탱커거든요. 원유 운반선. 탱커 운임이 올라갈 거에 베팅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탱커 발주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걸 이제 미리 나타내는 건데, 실제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베팅을 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지 않냐. 근데 이게 베팅한 이유는 배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배가 부족한데 원유 수요는 좀 있으니까 아마
탱커 운임 늘지 않겠냐. 내년에 인도되니까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지금 현재 아니 저게 한 척밖에 없대요. VLCC 굉장히 큰 선박이긴 하지만 배가 없어요. 그냥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해운과 조선 모두한테 우호적인 거죠. 현재 사이클은 2004년과 5년 상황과 좀 유사한 것 같다. 물론 저 탱커선은 중국이 또 경쟁력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 찬 다음에 한국으로 올 것 같은데 한국에도 낙수 효과가 들어갈 것 같고 또 특히 이런 중소형 쪽은 또 현대미포조선이 잘하고 또 대형 VLCC도 우리나라 선사들이 하니까 물론 완전 주력 선종은 아니지만 한국한테도 뭐 당연히 호재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고선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운임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량은 없어요. 공급은 없어요. 옛날 조선업계 2004년도 기사래요. 선박 가격 꾸준히 오를 거다. 원자재 가격보다 해소돼. 그때도 선박 가격이 계속 올랐던 시기예요. 지금과 비슷하죠. 선박 가격 그냥 끝없이 오를 때. 풍랑 만났다. 2005년에 근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대요. 그때 성과가 갑자기 떨어졌대요. 예, 그래서 그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제 끝났다. 아니다. 이제는 근데 조선중 그때 급락했거든요. 성과 떨어지니까. 아니다. 기회다. 이런 분석이 결론은 뭐게요?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때 성과 떨어졌을 때. 예, 왜냐하면 그 후로 주가 몇 배가 갔어요. 2007년 대호황 사이클이 왔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지금 클락슨 신조선가는 요거거든요. 회색이거든요. 계속 오르죠. 이거는 이제 작년 대비 그 증감률이에요. 요게 2004년부터 3년부터 7년까지 사이클입니다. 한번 꺾였다 가죠. 이렇게. 지금은 아직 안 꺾였어요. 언젠가 꺾이겠죠. 예,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데 그만큼 지금 신조선가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만큼 업황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주가만 빠졌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연구원님은 항상 조선업종을 중립으로 보고 계세요. 아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믿을 건 LNG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LNG선 발주가 우리 LNG 공부 많이 했죠.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도 SK증권에서 LNG선 보고서가 나왔어요. LNG 관련. 거기 본행제, 한국카본, 동성화인테, 그 피팅, 성강밴드, 대광 이런 기업들 보고서도 썼고 전체 LNG도 다 썼어요. 그다음에 읽어보시면 좋겠고 전 다 읽어봤는데 아직 요약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LNG는 좋게 보고 LNG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잖아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요. 석탄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LNG는 2030년까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는 중요한 안보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 오죽하면 중국마저도 저기 미국에서 LNG 받겠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한 50척 정도의 발주, 50에서 60척 정도. 카타르 발주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합니다. 카타르가 이제 대량으로 발주를 했는데 1차 끝났고 이번 2차 발주 끝나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락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쪽에서도 미국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수요는 또 늘 거고 또 특히 유럽 같은 데 터미널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가동 시점이 좀 연기됐지만 그래도 에카터미널 만들면서 LNG 선박 수요는 꾸준할 것 같고 FLNG는 바다에서 LNG를 기화시키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LNG 저것도 선박이죠. 예.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이제 그 고사양 선박인데 예. 저것도 건설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5개 프로젝트가 이제 그 이 설계 단계, 예. 기본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LNG 선박 발전은 물동량만 늘면은 늘어나는데 한 50에서 60척 정도. 대부분 애널리스트 비슷하게 예상하시더라고요. 몇 년 후에 26년인가요? 6년부터 한 30년까지는 꾸준하게 50, 60척은 아마 발주될 것 같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 물량은 좀 확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LNG가 좀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카타르 쪽하고 요게 이란 쪽이래요. 이란의 뭐 사우스파라고 하는데, 예, 요쪽에서 아마 그 이제 가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전 세계 LNG 액화, 카타르가 맨 밑에 빨간색이고, 예, 여기가 기타고 미국이 진짜 커지죠. 북미. 옛날에 미국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미국이 1등이죠 지금. 그리고 호주 같은데. 자, 2차 전지 왜 이렇게 유럽은
전기차 판매 잘 되는데 왜 약하냐? 유럽 전기차 판매는 좋아요. 근데 이유가 두 가지래요. 전기차 재고가 좀 늘었고요. 두 번째가 더 크죠. 중국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거죠. 실제 CATL이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LFP도 있지만 3원계 배터리가 무섭게 지금 유럽 시장을 좀 강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한국한테는 부담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선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게 한국은 미국 챙기기도 바빠요. 미국 물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할 수는 없고 미국에 더 집중하는 거죠. 네. 근데 그 틈을 타서 이제 중국이 더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수혜를 좀 많이 못 받는 그런 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 의견은 유럽 의존도 낮은 기업들이 좀 유리하고 낮은 기업 중에 하나가 LNF래요. LNF 유럽 비중이 낮고요. 그다음 첨보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를 좀 주목하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배터리 점유율은 유럽 쪽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CATL 올라온 거 보이시죠? 급격히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근데 뭐 이건 이미 다 반영은 했지만 어느 정도 한국은 어쨌든 미국 쪽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 쪽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신한투자 이지명 연구원님이 써진 거 제가 간단히 요약만 했는데 분명한 건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간다. 뭐 안 좋은 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석유화. 그죠? 안 좋아요. 근데 중국도 조금씩 살아나고 더 나빠지겠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9월달 아시아 제품 화학 제품 가격 지수도 좀 올랐고요. 대부분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기대치를 하회할 걸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 좋은 건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 좋을 거예요. 대부분 그건 염두에 두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실적만 아니라면 주가엔 큰 영향 안 줄 것 같은데 어쨌든 LG화학 양극재 부진에도 그래도 LG화학은 기대치엔 부합할 거라고 합니다. 이미 좀 낮아져 있고 기대치도 효성 첨단 소재는 슈퍼섬은 좋아요. 탄소섬은 이게 메인인데 다만 주력 제품인 기존의 주력 사업인 타이어 보강제가 이게 안 좋다 보니까 기대치 하회할 것 같고 산업자재 코어롱인더도 산업자재는 좋은데 의류가 안 좋고 패션 쪽 하나솔루션은 모듈 쪽 안 좋아서 기대치 하회 우리 다 아는 거죠. 안 좋을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거고 SKC도 지금 동박 쪽의 수급이 그렇게 아직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효성 TNC와 국도화학도 시황이 약세다 보니까 감익이 불가피하고 롯데정밀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근데 다만 적자폭은 축소된다. 효성화학도 적자폭은 축소된다. 그러니까 뭔가 최악은 지나간 거는 같은데 기대에 못 미친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나쁘겠냐? 이런 좀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위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안에서도 경쟁력이 높고 중국 수요 회복이 가시화될 것 같고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국도화학을 좀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굴삭기 쪽은 지금 숨고르기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신한투자 이동훈 연구원님이 3분기 주요 굴삭기 3사 합산 영업이익 기대치는 11.2% 정도 하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상반기 지속된 재고 축적 수요가 감소가 그러니까 상반기에 재고를 많이 미리 좀 궁금한 이슈 때문에 쌓다 보니까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피크아웃 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좀 쇼크 나올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세요. 굴삭기 쪽은. 이 의견에 의하면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문제될 거 없다. 왜냐하면 북미 인프라 투자 늘어나고 중동도 투자 늘어나기 때문에 재건 수요까지. 그러니까 중장기는 뭐 걱정 필요 없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혹시 굴삭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염두는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투자 기회 아니겠냐. 밸류 부담을 낮춰주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죄송한데 자꾸 이제 메리츠 이거 다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아 근데 이거를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마무리는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아주 급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일 못다한 건 꼭 해드릴게요. 아시죠? 너무 요즘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보고서 쓰셔가지고 저도 참 시간이 부족합니다. 읽어야 될 건 태산입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시장 좀 끝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은 그 코스피가 1% 가까이 좀 강세 보였고요. 코스닥도 1% 넘게. 물론 이제 막판에 조금 아쉽게 조금 그 밀리면서 끝난 거는 약간의 좀 아쉬움은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단 시장 전체적인 좀 방향성은 좀 확실히 좀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이제 아마 그 이제 거기 가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이슈가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어떤 또 얘기를 해줄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일단 오늘 섹터 쪽 오늘 그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주식을 샀어요. 이건 진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기 들어오면은요 증시가 나쁠 건 없어요. 전기전자 4천억을 사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일단 괜찮고, 업종으로는 오늘 대부분 올라갔는데 리튬, 예, 그동안 부진했던 이 리튬주들이 이제 중국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 올라갔고, 다만 오늘 에코프로는 좀 빠졌네요. 아침엔 좀 올랐었는데 포스코랑 대표 리튬 기업들은 좀 빠졌고, 그 다음 좋았던 게 반도체 장비가 오늘 뜨거웠습니다. 아까 오로스테크 있죠. 예. 거기가 좀 급등했고, 서진 시스템은 반도체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ESS 원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늘 내일 해드릴게요. 근데 ESS 근데 이것도 정말 부진했지만 오늘 오랜만에 좀 불을 뿜어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다 대부분 좋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것 같고, 게임주도 오랜만에 네오이즈가 아니 피해거지 게임 잘 팔고 있는데 주가만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네오이즈부터 해서 오늘 다 게임주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D 낸드 같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다 좋았고요. 뭐 골고루 갔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진 거는 이제 국제유가 관련주들 이쪽 안 좋았죠. 이제 이게 얘네가 빠진다는 거는 뭐죠? 이제 전쟁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거니까 사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다만 자동차는 오늘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자동차는 대체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현대차만 좀 좋았고요.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좀 밀려버리는, 예, 외국인의 아마 선택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좀 부진했고 엔터도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고, 조선도 오늘은 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섹터들이 일부 좀 부진한 거 빼고는 고르게 반등을 했지만, 다만 막판에 조금 밀린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일부, 예,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이닉스가 13만 원 갔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제 삼성이 좀 추격을 또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역시 반도체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좀 잘 버텼고, 다만 자동차가 좀 아쉬웠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 비엠은 버텼는데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안 좋게 오늘 좀 하락하면서 좀 끝이 났고, 그리고 메리츠 금융 같은 이제 약간 금융사나 배당 많이 주는 보험주는 좀 빠졌고요. 엔터주 부진했고 정유주도 좀 부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NC소프트 같은 게임주 좋았고요. JY펜터나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은 오늘 좀 빠졌고요. 예. 펄어비스, 예, 역시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그리고 DB하이텍도 진짜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페노션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좀 저렇게까지 빠질 건 아닌데 HMM 인수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영업무역, JB금융지주, 클래시스, 솔브레인이 많이 올랐군요 오늘. 예. 솔브레인도요 이렇게 급 나갈 때 투자를 하시면 되게 쉬워요 투자하기. 근데 주의하실 게 저렇게 오르는 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거의 물리더라고요. 예. 올라갈 때 쫓아가면. 오랜만에 한솔케미칼 올랐고, 그다음에 WCP 올랐고요. 동진도 오랜만에 반등해. 반도체 소재 오늘 좋았고요. 장비 소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요 반도체 거의 소부장의 날이었고, 그다음 코스막스 같은 OEM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이트진로 오랜만에 갔고요. 주류 회사들 가격 인상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드라마 제작사도 오늘 좋았습니다. 대덕전자도 모처럼 반등을 해줬네요. 한국콜마 5%. 그러니까 화장품 OEM 살아났고, SNS텍이 오늘 9%나 올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그런 기업들 또 OCI도 모처럼 좀 반등을 해주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단단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오후에 일정이 없으면 더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또 KTX 타고 또 어디 가야 돼가지고 저녁에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한 50분 정도 했는데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또 제가 2개 정도 오늘 보고서 못 보여드린 거는 제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로봇하고요 ESS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뭐 급할 건 아니니까 내일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다행입니다. 이게 올라가서. 예. 근데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시간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